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주차되어 있는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국내에서 한 남성이 파손을 했습니다. CCTV 영상도 있는데 함께 보시죠. 15일 새벽 컴컴한 거리를 걷던 남성이 멈춰섭니다. 그러다 옆에 주차돼 있던 차를 발로 찹니다. 이렇게요. 또 찹니다. 자, 피해를 입은 이 차량은 2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입니다. 이 사고로 사이드 미러가 파손돼 피해액이 3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저 차는 병원 홍보 목적으로 구매된 차량 2억 상당. 병원 관계자, 한국에선 수리가 안 된다. 외제차 전시장에서 4대 추가 파손.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주 드신 겁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뭐 자세한 보도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일론 머스크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건지 그래요? 아니면 뭐 사이버 트럭에 대한 네. 지금 사이버 트럭이 아주 최첨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옆에 이제 백밀러가 있잖아요. 예. 요즘 이제 백밀러가 워낙 발달을 해요. 또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 기능이 추가되면서 사이드 백밀러 전부 다 완전 전자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예전에 그런 백밀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인식하고요, 카메라 모듈 달려 있고요, 센서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하나 자체가 예. 우리가 말하는 뭐 아주 경차 네. 차 한 대 값 정도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저기는 뭐 첨단 전자장비가 많이 달려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손괴를 하면 뭐 저거 우리나라 뭐 완전 CCTV로 그냥 꽉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반드시 잡아내거든요. 그런데 뭐 돈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무런 압감정이 없고 자기 원한도 없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없고, 또 경우에 따른 술을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성향적으로 폭력 성향이 있어서 차량을 보면 뭔가 손괴하고 싶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한 2주 전에요. 네네. 그 테슬라 코리아 한국 관계자하고 만났었어요. 예. 그래서 좀 물어봤죠. 왜냐하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실제로 지금 테슬라가 상당한 그 판매 영향을 받고 있어요. 네. 유럽하고 중국에서도. 관세 조치에 대한 어떤 예, 트럼프에 그래서 대한 반감. 트럼프에 대한 반감. 트럼프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고, 유럽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게 그 히틀러식 그 극우 집단 인사한 거 있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유럽에서는 격분했기 해서 실제 판매량이 급감하고 그런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판매량이 전혀 영향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그 극우 집단 인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요, 문화적으로. 네. 그다음에 아직 그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문제가 사실 일론 머스크도 약간 부정적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네. 그 통상 그 협상 담당자하고 마찰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직 저게 테슬라에 대한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억대 차량 5대를 연이어 저분이 또 파손을 했다라고 하니까 좀 희한한 사건입니다. 제 차는 그냥 거울만 달려 있어서 그래서 그냥 이게 반대로 꺾였는데 손으로 두두둑 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외제차나 또는 고급차에 대한 반감 정도지 테슬라를 겨냥한 유럽이나 중국에서와 같이 그렇군요. 테슬라를 겨냥한 어떤 행위는 아니지 않느냐 보입니다. 모르긴 합니다만 저분이 테슬라 주식을 많이 샀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테슬라 주식이 요즘 많이 떨어진 것까지 많이 떨어졌죠. 왜냐면 네. 그러면은 저 테슬라 그 차량만 손괴한 게 아니라 연이어서 외제차 다른 차량도 또 손괴했다는 거 보니까 특별히 뭐 테슬라에 대한 악감정보다는 뭐 어떤 그런 사회적 불만을 그렇군요. 토로한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하여튼 요즘 좋은 차들 사이드 미러는 수리비도 비싸다라는 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관련된 인터뷰가 있어요? 들어보시죠. 너무 좀 당황스러웠고요. 요즘 사이버 트럭이 미국에서 수입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자재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사실 수리도 조금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재가 한 $1,000 정도 되고요. 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황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것들 다 보게 되면 비용이 좀 나올 것 같고.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자, 북한 소식인데요. 김정은이 뉴타운, 소위 북한의 뉴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주애를 데리고 갔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자, 이곳이 어디입니까? 마치 뭐 뉴욕을 방불케 한다라는 기사가 나오지만 솔직히 말해서 뉴욕까지는 아니고요. 북한에서는 굉장히 생경한 초고층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이 조명과 마천루를 자랑하는 이곳입니다. 자, 김일성의 생일 15일 참배 대신 뉴타운 화성지구 준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주민들을 만나서 현대적 살림집을 이제 안겨주게 되어 미안하다 라며 또 사과를 전했다고 하고요. 주애를 데려갔습니다. 상당히 좀 북한 평양에 있는 도시 중에서도 가장 최첨단 현대식 도시임은 맞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또 북한을 취재해서 김정은이 가장 역점을 두고 관심 있어 하는 게 바로 이 화성지구 뉴타운 준공이었습니다. 그게 이제서야 지금 완공이 된 거고요. 전기도 일부러 이 평양의 전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화성지구의 전기 공급을 김정은의 지시로 집중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완공이 됐군요. 평양에 PC방도 생겼다고 합니다. 한국은 PC방 인기 조금 뭐랄까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인데 김정은이 갔어요. 처음 개업하는 봉사 분야 기지. 이걸 봉사 분야라고 하는군요. 특별한 관심 돌려야 한다. 그냥 PC방입니다. 300덕 PC. 현대식 가구와 조명, 컴퓨터, 인터넷 회선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PC방에 왜 가요? 인터넷이 안 되는데. 나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저는. 아니, 홍 대표님께서도 외교안보 분야 전문이시잖아요. 통일부에서도 계셨고 외통위도 오래 하셨고 PC방을 오픈했어요. 보세요. 인터넷이 안 돼요. 예. 인트라넷이라고 북한에선 그러니까 이제 내부 통신망이고 실제 외부에 연결되는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에는 당국의 아주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사실 저기서 테트리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게 나름 꽤 인기가 있어요. 네. 저 오래된 기억이지만 2005년인가 그쯤일 거예요. 제가 북한의 김일성 대학 관계자들하고 개성공단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회담을 하고 저녁 시간에 같이 저녁을 먹다가 이런저런 궁금한 게 있어서 김일성 대학에 대해 물었더니 그 여성분이었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아마 교무처장쯤 되는 위치예요. 근데 자기가 답변을 잘 못하니까 자기 자식한테 김일성 대학 다니는 자식한테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돼. 왜 안 되냐 했더니 우리식으로 옛날에 우리는 그때 이미 시대가 지났죠. 천리안이라고 전화를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전화 모뎀 통신. 아마 우리는 지금 MZ세대 모르실 거고. PC 통신이에요. 예, 40대 이상 후반, 40대 후반이 좀 알 텐데 그 전화기를 연결해 가지고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그렇죠. 그래서 접속했던 건데 북한이 그 당시에 2000년대 중반에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있으니까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그래가지고 옆집에 자기 직원한테 시켜서 아들 보고 빨리 전화 끊고, 그러니까 그 접속 끊고 내 전화 받으라. 네, 끊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15, 20년 정도 늦다고 봐야겠죠. 지금 우리는 뭐 물론 지금 우리도 그 PC방 가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왜 가냐? 집에서보다 훨씬 더 대규모 게임하려고 그렇죠. 속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하는 거지. 보통은 우리가 그냥 단순한 접속이나 무슨 뭐 그 뉴스 웹사이트 검색하려고는 PC방 가지 않죠. 흥미로운 북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